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동남아 나라들의 선거에 관한 내용하고 그 전망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얀마입니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요, 2023년 2월 1일부로 현재 선포되어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최고 기구인 국가안보평의회, NDACSC라고 하는데요. 그 국가안보평의회는요, 국가가 여전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국민통합정부 그리고 시민방위군들을 비난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연장을 발표한 겁니다. 미얀마 헌법은요,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간 총 2회 연장할 수 있고 또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에는 군 최고사령관의 임기도 종료되고 또 6개월 내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규정대로 군부는 2023년 1월 31일을 기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민 아웅 hlaing 미얀마 군 총사령관의 임기도 종료되면 2023년 8월 중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2023년 초부터 나름대로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추진하는 선거는 어떤 방식이로든 미얀마 역사상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컸고요. 많은 해외 매체들도 선거의 대표성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항 세력인 국민통합정부도 군부가 선거를 할 자격이 없고 또 선거의 정당성도 없다고 비난을 하면서 선거 보이콧을 요청했습니다. 반군부 무장단체들도 선거 등록소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벌이기도 했죠. 결국 미얀마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은 군부 통치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고요. 쿠데타 이후 촉발된 내전 상황을 군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결국 말뿐이었던 미얀마의 8월 선거는 암울한 미얀마 상황과 함께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네요. 다음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선거는요,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개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훈센 총리가 30년 넘게 권력을 장악해온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거는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의 동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의회는요, 임명직 상원은 말할 것 없고 또 선출직 하원의석 전석인 100%를 캄보디아 인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선거 전에 눈에 가시 같았던 야당 캄보디아 구국당이죠. 이 캄보디아 구국당마저 아예 해산시켜 버리면서 캄보디아의 의회는 독재자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구국당의 일부 세력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보니까 촛불당이라고 하더군요. 이 촛불당이 2023년 7월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서 의석 몇 개를 차지하도록 허가해 준 상태입니다. 제가 볼 적에 이건 악어의 눈물 같은 훈센의 빤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은 아주 불공정하고 또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테니까요. 이 뻔한 2023년의 선거 결과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선거 후에 훈센이 권력을 자기 큰아들인 육군 사령관 훈마넷입니다. 훈마넷에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훈센은 2018년부터요, 아들인 훈마넷이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말해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에는 아들 훈마넷이 자신을 이어서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뉴욕대학교 석사, 브리스톨 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훈 마넷이 아버지 훈센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평판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훈센이 권력을 이양하고 정치 전면에서 사라진다면 훈 마넷이 캄보디아 인민당 안에서 상당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캄보디아에서 현재 70세인 독재자 훈센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관련해서 캄보디아와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질지 저의 관심 또한 매우 큽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입니다. 태국 정치, 특히 정당과 선거 제도는요,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현재 태국은요, 군부가 만든 정당과 또 그들에게 협력하고 있는 정당들이 여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군부 쿠데타로 2006년도에 밀려난 탁센 친나와 전 총리로부터 시작된 정당들과 또 이들과 연합한 정당들이 또 야권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도 상하원이 있는 의원 내각제인데요. 2017년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100% 군부가 임명하는 250명의 의원이 있고요. 선출직 하원은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질 걸로 봅니다.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요. 현재 야당의 중심인 푸어타이당이 하원의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하고 프라유트 찬오차 현 총리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푸어타이당하고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 간의 연립정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2022년 11월에 태국의 헌법재판소는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1인 2표제, 즉 400석의 지역구와 100석의 비례대표에게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투표 방식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100단위로 정당 명부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이 군서 정당보다는요, 이 제도에 의하면은 대형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렇지만 총리 선출은요, 예전대로 하원 2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이면 원내외 인물에 상관없이 총리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상하 양원, 즉 500 플러스 250명이죠. 750명의 과반인 376표의 지지를 얻으면 총리로 선출되는 방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야 구도는요, 군부가 만든 빨랑 프라차랏 당을 중심으로 품짜이 타이당하고 그 다음에 프라차티빠 당, 그리고 여러 군소 정당들이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고요. 야권은요, 푸어타이 당을 중심으로 한 까우클라이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소 정당들 또한 연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야당이지만요, 금년 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당은 푸어타이 당인데요. 인구가 많은 이 동북부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 도시 빈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선거만 하면 늘 1위를 했던 정당이죠. 아직도 망명 중인 탁센 친나와 전 총리가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요, 탁신의 막내딸인데요. 패텅탄 친나와십니다. 현재 나이가 37살인데요. 당내에서 이미 총리 후보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리 후보 선호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금년 총선 이후에 만약 푸어타이 당이 하원의 절대다수인 376석을 휩쓴다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탁신도 아마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현재 총리인 프라유트 찬오차는요, 작년 여당인
팔랑프라차라 땅을 탈당을 해서 루엄타이상차 땅으로 옮긴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팔랑프라차라 땅은 프라윗 웡수안 당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로 추대한 상태입니다. 프라윗하고 이 프라윗은요, 2014년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동지이자 밀접한 군 선후배 지간입니다. 선배인 78세의 프라윗은 총리인 프라윕보다 오히려 군부와 상원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 5월 총선으로 푸어타이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저는 푸어타이당이 팔랑프라차라 땅과 연합하는 방식, 즉 하원은 푸어타이당이, 총리는 팔랑프라차라 땅의 프라윗이 맞는 소위 탁신계와 군부의 협조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듯이 태국의 선거와 정치는요, 정당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매우 복잡한 합종 연행 구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명직 상원제와 또 왕실의 개혁 같은 이 예민한 현안이 헌법 개정과 관계되어 있어서요, 총선 이후에는 다시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젊은 세대들을 대표해서 부상한 이 까우클라우당, 이게 과거에 2019년도 선거에서 바로 이게 아나콘마이 당이었거든요. 이 까우클라이 당도 총선 이후 그 결과에 의해서 태국 전국 진행에 중요한 키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